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1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류현철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온열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온열 질환이라는 건 어떤 것이지, 그래서 왜 발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열사병하고 일사병은 어떻게 구분해서 건강상의 치명적인 열사병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할 수 있지 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못 보셨던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는 일하는 현장에서 사업장에서는 온열 질환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점점 온열 질환의 위험들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온열 질환에 대한 보고들도 하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잘 알겠죠. 6월에 8월 한창 더운 폭염기에는요. 점점 많은 분들이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고요. 산재로 인정받는 것들도 매년 더위가 좀 심했던 해는 더 늘어나고요. 차츰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온열 질환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뿐만 아니고 제조업종도 물론 높겠죠. 실내에서 일해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아마도 이런 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야외 근로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이렇게 매년 온열 질환으로 특히나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매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데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잖아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고성 재해들을 인한 중대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라고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직업성 질환도 목록을 정해놓고 발생한 경우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항목 중에 열사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서도 이런 것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법 제도와 관련해서 온열 질환 관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온열 질환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들이 높아지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시죠? 더더군다나 기후위기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달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위험을 느끼면서요, 법 제도도 조금씩 변화해 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별한 여론이 있는가, 연관어를 쓴다든가 이런 여론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작업을 고열 작업, 그러니까 특정 연원이 존재하는 용광로 같은 연원이 존재하는 곳의 장소에서 작업을 고열 작업이라고 하고, 그 고열 작업에 대한 관리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 그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5개 장소로 적절하게 휴식하고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확대가 됐고요. 그것만 해도 좀 부족해. 폭염에 직접 되는 5개 장소에서만 그늘에서 쉬게 하고 휴식하게 되나?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나고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2022년에는요, 5개 장소라는 단서를 없앴어요. 그래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서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늘에서 쉬게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휴식을 취하도록 이렇게 넓어졌고요. 급기야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환의 목록에 열사병이 포함되고요. 이래도 부족해. 이걸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는 규칙이라는 행정규칙만 가지고 다루는 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드디어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2024년 10월달 개정됐고요.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는 시행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해야 될 조치, 그걸 보건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조치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보건조치의 내용에 폭염,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애가 그런 경우엔 건강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 이게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더 넓은 범위로 온열질환 예방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해야 될 조치들 잘 하라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6월 1일부터 벌써 시행되면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보건상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는 규칙인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규칙을 개정하겠다라고
고시가 됐었습니다. 입법 예고가 됐었죠. 근데 이게 2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2시간 동안 20분 정도 휴식해야 되는 기준들을 제시해 줬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그래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좌절됐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올해 1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예시했던 입법하겠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규칙에 대해서 예고했던 내용들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들 자체들을 제안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코샤 가이드, 그리고 원래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는 규칙이 대체할 줄 알아서 조금 고용노동부의 권고 가이드 지침이 늦게 나왔는데요. 그거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하면서 기존에 아마도 산업안전보건법 통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건 조치를 통해서 사업주가 해야 될 내용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했던 내용,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제시되었던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는 규칙, 그거 입법 예고됐던 내용, 그게 아마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내용, 그리고 코샤 가이드의 내용,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가이드, 지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중처법에 나와 있던 내용들은 법안에 보시게 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내용들도 법안을 찾아보시면 지금 바뀌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 없던 것 자체가 보건조치로 신설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왜 장시간 작업이라고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시간 기준도 사실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폭염과 한파에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거나 입법 내용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 안들에 대해서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것들 내용들은 아주 기술적인 내용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58조에 폭염이라고 하는 정의들을 신설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우리가 폭염 작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고열 작업이다 하고 하는 장소적 기준으로 어떤 상시적인 고열을 발생시키는 여론이 있는데 요것만 규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신설을 해가지고요. 폭염 작업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되는 데서 장시간 작업하게 되면 요것은 폭염 작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안에서 이전에는요,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강장애 예방 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 습도 조절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자체가 실내인 경우에 대해서 해야 될 장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그런 겁니다. 실내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거 좋아요.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 장치 했는데 저는 요거는 꼭 실내가 아니더라도 전원을 동원할 수 있고 장비를 동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내용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1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했던 내용입니다. 최종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시 이 내용들은 개정될 것인데 아마 여기에 준할 것 같아서 여기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제562조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관한 조치에서는요. 말씀드렸던 여론이 항상 존재하는 작업에서, 장소에서의 작업, 이 고열 작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때는 고열에 잘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이를 증가시켜라 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습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 등을 작업 장소에 비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폭염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아까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되는 작업, 장시간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작업을 할 때는요, 마찬가지로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갖추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온도계 등이라는 표현을 좀 관심을 두고 싶은데요. 온습도계를 통해 가지고 체감 온도를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산업안전보건에서는 온열질환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을 평가하기 위해서 좋은 장비인 습구, 흡구 온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실제로 습도, 그리고 기온, 그리고 우리가 바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 기류, 그리고 복사열
뜨거운 여론에서부터 나오는 복사열까지 고려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를 조금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WBGT라고 해요. 이 측정 장비도 이미 디지털로 잘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 작업이나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마다 다 비치할 수는 없지만 한 개 정도는 안전보건을 담당하시는 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서 비치해 주는 게 어떨까라고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폭염 작업을 한다, 고열 작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응급조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폭염 작업하는 경우에는 온도, 습도대를 볼 수 있게 해놨지만 그것만 갖고 부족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잘 남겨두라는 것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에 앞으로 이렇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에 제시해놨었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신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구급대 연락하도록 법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요, 개정 안으로서 566조의 휴식에 보면 오개 작업에 하는 경우에는 항상 필요한 조치, 그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그 입법 예정안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겼던 부분인데요.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거든요. 그때 폭염 작업을 하게 되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정해놨었습니다. 이게 조금 뭐 너무 부담이 아닌가 해서 실제로 규칙 개정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정도는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휴식해 주는 것들 자체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보건관리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만약에 체감온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20분 휴식을 줄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조치를 해야 돼. 개인적으로 체온 조절할 수 있는 보장구를 해주든가 아니면 냉방 장치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완화해도 되겠다라는 게 기존에 제안됐던 규칙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물론 음료수 같은 경우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음료수 충분히 갖춰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6월 1일에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시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규칙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규칙으로는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조만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코샤 가이드,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코샤 가이드를 보면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31도 이상으로 예보되면 그늘 제공해줘. 햇볕이 완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음료수도 마실 수 있게 실 공간을 마련해줘. 그리고 이건 마련할 때 좀 안전한 데다 둬야 돼. 그리고 물을 시원하고 깨끗해야 되겠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맞추시는 게, 규칙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들, 전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나 기본적인 질환이 있어서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좀 높은 분들, 또 거기다가 이전에 한번 이런 경험들, 온열진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각별하게 좀 보고 65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옷이 너무 덥게 입고 작업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그리고 일을 힘들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감군으로 잘 관리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더 올라갔어요. 코샤 가이드에서 이야기하기를 33도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면 매 시간당 10분씩 정해놨습니다. 그늘에서 휴식도 하려고 하고 있고, 오후 2시부터 5시가 가장 맹렬하게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오개 작업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감군으로 된 사람들한테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라.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조끼, 아이스팩 등 보호장구들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시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올라갔어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매 시간당 15분씩 제공해라.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감군으로 더 신경 쓰라. 이거는 또 아예 중지를 하라고 돼 있어요. 더 신경 쓰는 걸로 안 돼. 아예 추가적으로 휴식 주는 것도 안 돼. 민감군은 일하지 마. 라고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냉구를 준비했으면 이제 더 적시에 사용할수록 더 제대로 갖춰. 이런 게 돼 있고요. 더 이상 올라가요. 이거는 사실은 올해 그 예고됐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없어서 제가 안 씌웠던 건데요. 아예 38도 이상 되면 하지 마 라고 하는 작업 중지의 기준도 이미 코샤 가이드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되면은 긴급조치, 재난이라든가 안전조치가 아니라 긴급조치 아니면 일하지 마.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미 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 매시간 10분씩 되는 거라 그러면 2시간당 20분이 뭐가 좀 부담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러한 입법 예고가 실행되지 않았다 그래도 기존에 있는 코시아 가이드를 통해서 이 정도는 마련해야 되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5월부터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처럼 해서 리플렛으로 한 장짜리 이렇게 조치하십시오 보고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3대 수칙에서 원래 5대 수칙으로 해서 내왔고요. 시행규칙으로 딱 법률적으로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여기에 준하는 내용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라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좀 가이드를 보게 되면 5대 기본 조치에 물, 그늘, 휴식 이게 이전에 3대였거든요. 추가적으로 보냉장구와 응급조치까지 해서 5개, 5대 조치가 됐고요. 또 부가적으로 그 밑에다가 다뤄놓은 게 있어요. 강조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라. 사업주가 중지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업주는 중지해야 되고요.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은 위험을 느꼈을 때 중지할 권리도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5대 주칙은 물, 시원하게 깨끗한 물 충분히 줘. 바람과 그늘. 실내나 어개 작업할 때는 이동식 에어컨이나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 통풍 장치를 해주고 그늘막 설치해. 그리고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가지고 폭염 시간대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바람 그늘. 그 다음 세 번째 휴식은요. 작업 정사 가까운 데서 휴식을 설치해야 돼. 맞습니다. 쉬는 시간을 1시간 10분 줬는데 쉬는 때까지 가는데 5분, 오는데 5분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데다가 휴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1도 이상 체감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적절한 휴식을 줘라.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코시아 가이드는 이미 10분, 시간당 10분이라고 했고요. 33도 되면 시간당 15분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안타깝지만 말씀드렸죠.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예방조치로는 33도 이상 폭염이 되면요. 매 2시간 내 20분 이상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추가적인 보냉장구입니다. 뒤에 조금 설명드릴게요.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제공해두라고 되어 있고요. 응급조치는 온열질환자 의식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119 신고해라.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조치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되면 신고해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가끔씩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고 지체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5대의 기본 조치 안에 이렇게 넣었던 걸로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군 관리도 각별하게 또 다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뭐 겹치는 내용도 있고 부가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가 신규 배치한 사람. 이게 더운 일 안 해봤던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 또 한 가지가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이분들이 어떤 분, 어느 정도 우리 일하신 분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알고 나면 온열질환 증상은 뭐지? 응급조치 요령들을 주치해준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일하는 분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각별하게 더 잘 알려주는 게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신규 배치할 경우는 단계적으로 한 번에 여러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간을 늘려주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해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1도에 뭐 33도에 했던 것들보다 더 추가적으로 휴식을 배정해주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열 증상에 대해서 증상 조치는 제가 설명드렸던 첫 번째 시간 걸 보시면 될 텐데요. 과정은 시원한 데로 옮기고 물 주시게 하고, 근데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물 주는 걸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응급시적인 처리, 추가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법률적으로 이제 정해졌던 것들, 제한됐던 것 자체가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코시아 가이드도 체감 온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WBGT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체감 온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체감 온도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핸드폰 앱 같은 데 보게 되면, 이게 노동부라든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아니고 기상청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기상청에서 날씨 알림이라는 것들 앱을 깔면 체감온도를 수시로 제공해 주고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앱을 만드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보건 앱을 또 활용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저는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이 더운 폭염기가 닥치기 전에요. 간단한 앱을 만들어 가지고요. 실제로 현재 상황들 계속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만들어주고, 우리 모습에 다 위치 정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인접한 거 찾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들까지 빨리빨리 알려주는 앱들 자체를 노동문화공단에서 개발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자들은 항상 이런 것들 민감하게 계속 경보를 보고 있고, 잘 전파해줄 방법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이 계속, 그걸 관리하거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전파 방법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체감 온도를 기록하는 것, 그 자체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요즘 최근에 안전보건공단에서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를 따로따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요거 두 개를 같이 해서 이게 영도 체감 온도가 됩니다 라고 계산해주는 온도계도 아마 온습도계도 개발한 모양이에요. 보급하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온도계와 습도계들을 비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보건공단 앱에 딱 지급을 하면 집어넣게 되면 체감도 계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게 로그, 그러니까 값이 계속 기록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기록되는 걸 갖고 계시면 나중에 기록을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보건관리자들은 신경 써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미 코시아 가이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매일매일 온열질환 예방 1일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요걸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요즘 강조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라는 것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는 게 전기 위험성 평가가 있고 수시 위험성 평가도 있고 때때로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TBM이라고 해서 툴박스 미팅 그래가지고 작업 전에 서로 이런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을 때 요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오늘 현재 해야 될 상황들이라든가 민감군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조치를 알려주는 것도 활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제도랑 연결되어 있는 거, 아까 특히나 우리가 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 평가에서 이런 것들이 잘 체크되고 관리됐냐가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처벌의 기준이 되니까요. 안전보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열 질환과 관련된 특히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위험성 평가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 위험성 평가 항목에다가 폭염 시작하기 더 전에 조금 정기 위험성 평가에 온열의 위험을 좀 평가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가 딱 정해져 있거나 혹은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좀 특별히 더 위험한데 지도를 좀 체크해 놓으시는 거 좋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란 것들을 배포해 놨거든요. 요거는 뒤에 좀 설명을 좀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자율점검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점검 항목하고 결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개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요걸 잘 체크해 가지고 요것들 평가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위험을 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록에 남겨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정기가 돼서 체크리스트 방식, 위험성 평가는 체크리스트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보관해 두시고, 물론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시 위험성 평가라 그래서 아까 TBM 작업 말씀드렸잖아요. 코시아 가이드에 나와 있는 거 1일 체크리스트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수시로 위험성 평가 TBM 작업을 하는 걸로 전파하시면 어떨 건가 싶고요. 그리고 그 TBM을 하시면서 그날에 예보되는 상황들이라든가 민감군 어떻게 해라 라는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측정을 하는 것들 잘 정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리자들이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장에 어떻게 전파하고 조치사가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도 하는 게 좋고요. 또 휴게 시간의 적절성을 꼭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지 않은가? 쉬어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밀집해 있지 않은가? 쉬러 왔는데 더 더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 잘 먹을 수 있는지 이것 다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민간구매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조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고 수리 점검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잘 나오는 웨어러블 장비들도 민간군한테 적용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마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를 연계시키시고요. 온열 예방 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건 쿨링 조끼도 있습니다. 쿨링 조끼는 요즘 점점 좋아 나와서 옛날처럼 얼음 얼리는 게 아니고요. 소재들 자체가 좋게 나와서 좀
비교적 장시간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무거운 게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보고, 요새는 스마트가 되게 센서들랑 연결돼서 유행이지 않습니까? 센서를 달아가지고요, 개인 맞춤형으로 만드는 장비들도 나왔는데 좀 비싼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넥밴드 같은 경우도 목이 굉장히 더운 데 있어서는 영향을 많이 미쳐서 쿨링 하는데 시원한 느낌, 체온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넥밴드 활용할 수 있는 거, 뭐 안 된다면 휴대용 선풍기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간단한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쫙 뿌리게 되면 진짜 열을 뭐 떨어뜨릴 수 있는 장비들, 인체에 해가 그렇게 없는 걸로 잘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적절한 사용법을 익혀야 됩니다. 눈이나 이런 데 피하시고 해주신 게 있고요. 그리고 헬멧 같은 데도 써서, 헬멧, 스마트 헬멧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 상태를 좀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상태를, 그래서 체온이나 심박수를 보면서 센서링 하면서 조절해 주는 장비도 나오고, 스마트 밴드 이런 경우는 다 적용하기 좀 무리라 그러면 고위험군 민감자들한테는 혼자 떨어져 일하거나 이럴 때는 쓰러지면 또 누군가 구호 조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체온이라든가 심박수를 센서링 할 수 있는 게 여건이 되시다면 활용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작년에 꽤 됐지만 유행했던 게, 건설 작업자들한테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그때 열에 따라서 상태들, 경고 사인을 보여준 색깔이 변해요. 이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물과 음료수 배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적절하고 충분한 양으로 접근 가능한데, 시간적으로. 그리고 여러 번 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조금 정제, 포당 정제 태블릿은 차트하게 되면 충분한 물하고 같이 섭취하지 않게 되면 생리적으로 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물을 많이 못 드시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온 음료 정도가 생리적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조금씩 자주 드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대에 균형 잡힌 식사 하시고요. 국물 좀 잘 다 마시라고 하면 따로 소금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분들도 참고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웬만큼 더워서 일할까 말까 헷갈릴 때는 안 하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떨어져서 일하는 분들이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더운 환경에서 혼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수시로 기상특보 확인해가지고 조절해 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애쓰고 계신 거 알고요. 관리자분들도요. 제가 드렸던 지금 말씀들이 다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 기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덥고 너무 힘들고 위험해 보이면 작업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 작업을 중지해도 더 좋다, 그렇게 내용들, 권리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제로 폭염 체감온도 35도 이상 되고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하기 어렵다 그런다 그러면 작업 중지해라 라고 예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워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 굉장히 애쓰고 계십니다만 조금만 더 신경 쓰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 잘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